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연입니다. 사이러스를 드디어 본편에 진입하는 그런 얘기 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이러스 앰프를 샘튜브에서 한 번씩 다 다뤄봤죠. 데스크탑에서도 해보고 여러 스피커로도 해보고, 그걸 쭉 따라와 보신 분들은 사이러스 앰프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디다 쓰는지, 또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가 다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이러스의 최상위 제품이에요. 이 XR 버전들 중에 정확한 명칭은 프리 XR, 파워 XR 이렇게 합니다. 자사의 이 사운드 컨셉처럼 제품명도 아주 단순해요. 제품명이 풀이고 파워예요. 근데 이제 파워는 이제 파워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고, 그거의 XR 버전이라고 그래서 뒤에 XR만 붙으면 그게 제품명이 됩니다. 사이러스 앰프가 뭔지 그래도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 7, 80년대에 등장한 영국 앰프들하고 성향을 조금 다르게 갔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유행하던 어떤 풍성한 포만감, 7, 80년대는 뭔가 풍요로워야 됐었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소리들이 주류가 됐었고, 그 소리가 오디오의 소리라고, 좋은 오디오의 소리라고 여기던 시절인데, 사이러스는 처음부터 차별화시켜서 간 것 같아요. 풍성한 소리가 실제 소리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실제 소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앰프 브랜드가 몇 있죠. 그래서 베이스 양감을 오히려 단정하게 만들고 실제 소리에 가깝게, 그 다음에 마치 전곡을 찌르듯이 그 정확한 소리 지점, 그러니까 왜곡을 처음부터 빼버리고 단정하고 정확한 소리를 추구했던 그런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되게 독특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앰프인지도 심지어 모를 수도 있고, 일단 작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 풍요로운 시대에 그렇게 작은 앰프를 만들었다는 것도 좀 위화감이 좀 있었어요. 여하튼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처음부터 음의 정확한 재현에만 목표가 있었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이러스를 약간 오해를 하면, 그 사이러스를 얼핏 듣고 여러 음악을 안 들어보면 저음이 뭔가 좀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심지어 있었고요. 근데 이미 사이러스를 여러 브랜드 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들이 사이러스를 딱 듣는 순간 오라 이거 봐라,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지? 이러면서 좀, 그때가 5 버전 5였는데 사이러스가 갑자기 이제 오디오 파일들 중에서 화제가 됐던 이유가 그런 정확한 소리 때문이었어요. 뭐 소리를 기름지게 만들거나 멋을 부리지도 않고 다만 정확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큰 스피커들을 이렇게 사이러스로, 그것도 심지어 인티 앰프밖에 없었던 시절에 큰 스피커들을 사이러스와 연결해서 들어보면 아주 말쑥하고 베이스 동작이 정확한 아주 뛰어난 오디오적 쾌감을 선사했던, 그런 이유로 사이러스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막 화려했던 이 번쩍거리는 은색, 금색, 또 검은색, 우람한 이 방열핀, 이런 앰프들이 유행하던 시절에 왜소한 체격으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인기가 높진 않았어요. 다만 사이러스는 제가 종종 그런 표현하듯이 살짝 본인만 웃음도 밖에 안 들리게 미소 지으면서 든 그런 앰프였단 말이에요. 남들 몰래 나 혼자 즐겨야지 막 이런 거. 지금도 그 전통이 그대로 이렇게 진화해서 클래식 시리즈 6, 7, 8을 지나서 이제 XR 시리즈까지 진화해온, 이제 사이러스도 그렇게 따지면 거의 50년이 돼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숱한 명기들과 일화를 남기고 오디오 파일들에게 사운드에 대한 아주 많은 추억들, 그 스피커랑 사이러스 정말 좋았어, 그때 사이러스만한 앰프가 없었어,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전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이러스를 아는 분들은 역시 그 지금 XR 버전 사이러스를 지나가다 이렇게 처음 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그렇고요. 저희 앞서서 i7, i9, XR 다 들어봤죠? 오늘 볼 제품은 프리파워, 말씀드린 대로 프리 XR하고 파워 XR인데, 일단 파워 앰프부터 보면 출력이 당연히 가장 높죠. 이 인티 앰프, 플래그십 인티였던 i9 XR이 92W였어요. 독특한 수치. 파워 XR은 6오hm 기준에 110W 출력을 냅니다. 이것도 친절하게 이제 8ohm하고 4ohm으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8ohm으로 하면 약 87W 정도가 돼요. 사이러스의 8ohm 기준에 87W만 해도 좀 이따 음악 들어보시겠지만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런 재미로 듣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앰프입니다. 이 사이러스는 뒤로 긴 모양, 이 앰프계에서 가장 독특한 디자인 포맷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르는 분이 보면 이거 장난감 플라스틱 같다고 그랬는데 전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을 블랙 마감으로 처리를 해서 접었어요. 옆에를 이렇게 격막을 해서 맞춘 게 아니라 꺾어서 접어서 만든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컨트롤 부나 이쪽 부분만 앞쪽에서 이제 빼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그래서 앞쪽 부분을 이렇게 접합이 되는 부분들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XR은 앞쪽에 보면 중앙에 전형적인 리니어 전원, 대형 토로이달 전원 트레스가 있고, 뒤쪽에 이제 좌우 2개씩, 이것도 이 제품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커패시터가 총 4개가 있는 아주 클래식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전통적인 AB 클래스 동작입니다. 사이러스는 앞 모양이 심심한 데 비해서 뒷 모양이 굉장히 촘촘하다고 그래서 이 뒷 패널 모양을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는 이 뒷 패널 디자인을 그걸 벤틀리의 대시보드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이러스의 매니아들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해요. 아날로그적이고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BFA 단자라고 해서 저희는 보통 이제 바나나 핀을 써서 꽂으면 되는데, 그것도 밖에서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없게 영국에서 애들이 감전되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바꿨다고 했죠.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뒷 단자의 그 독특한 그런 촘촘한 구간의 모습도 사이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XR, 사실은 가격은 프리가 거의 1.5배, 프리앰프가 더 비싸요. 프리앰프에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 인티앰프 때 봤던, 저희가 이제 i9 XR, i7 XR 얘기할 때 이게 프리 XR에서 그대로 옮겨온 프리 단위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혹시 보셨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전부 릴레이로 동작을 해요. 입력 단위. 그리고 이 단락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게인 스테이지를 굉장히 고성능 고품질로 제작을 하기도 했고, 최단거리로 입력이 흐르게 그렇게 해서 파워앰프로 넘겨주게 그렇게 디자인된 프리앰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최근 포맷들, 최근 재생 포맷들에 적합하게 설계된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룬 테스트를 맞춰서 룬 엔드포인트 같은 기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신호들 최적으로 프로세싱을 하고, DA 변환 프로세서의 성능이 대단히 뛰어나죠. 일단 칩은 ESS 4브루 칩을 쓰고 있고요. 2세대 QXR DAC를 탑재하고 있어서 PCM으로 32비트에 384kHz까지, 그리고 이제 DSD 256까지 그렇게 프로세싱을 하는 DAC가 탑재되어 있어서 USB로 비동기시 입력을 받으면 저희가 아는 최고의 상도 파일들을 그대로 재생해서 파워앰프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입력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볼륨도 깜찍하죠. 이 전체 제품 패널의 비율에 맞는, 아주 이렇게 보면 평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돌려보면 이 감촉이나 이 사이즈가, 지난번에 저희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손을 대보면 그 비율이 참 독특하게 안성맞춤으로 비율을 설정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볼륨을 달고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디지털 DSP 필터를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하기에 편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과 취향에 맞게 만든 DSP가 있죠. 그래서 총 7개 필터로, 한쪽은 롤오프를 빠르고 느리게, 그 다음에 이쪽은 위상을 리니어하게 하는 거랑 디폴트로 하는 거, 이 조합을 맞춰서 총 7개로 필터를 세팅할 수 있는, 이거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하여튼 그런 7개 필터를 적용시켜서 사용자가 뭐 자기 스피커부터 시청 환경 이거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부를 각각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제품마다 파워에만 붙이거나 프리에만 붙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용석 파워 서플라이인 PSU XR은 프리에도 파워에도 붙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나중에 이게 사이러스에 꽂히게 돼서 끝까지 가게 되면 프리 따로 파워 따로 다 필요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악 D48R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How long will I slide or separate my side? I don't believe it's been slitting my throat. It's all I am. I heard your voice through a photograph.
stranger things that never change my mind. I gotta take it on the other side. Take it on the other side. Take it on. Take it on. I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이 파워 버튼이 감압식이에요. 그러니까 푸시로 쭉 누르거나 이렇게 터치보다는 살짝 압력이 살짝 얹어주면 그렇게 동작하게 돼 있고,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음악을 안 듣고 있으면 바로 스탠바이 모드 들어갑니다. 전원 관리를 굉장히 글쎄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주 효율적으로 전원 관리를 하는 회로도 들어가 있고, 오늘 시청은 스트림 XR 블루 OS 스트리밍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스트림 XR, 프리 XR, 파워 XR로 파워 서플라이는 따로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하게 D48R로 시청을 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2웨이고 상하 가상 동추로 되어 있는 베이스 6.5인치 베이스가 상하로 되어 있어서, 이 스피커의 컨셉은 일단 육중한, 그리고 사실은 슬림하게 만든 대형기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베이스가 풀 바디로 나와서 상당히 풍요로운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스피커의 사운드 스타일이 어떤지 좀 알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소리를 설명을 드려야 이게 사이러스의 소리구나, 그렇게 해야 정확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자면, 이 풀 바디로 아주 풍요로운 베이스를 내는 그런 스피커예요.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지금 그보다 훨씬 큰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가격이 요 사이러스 프리파워 합친 가격하고 되게 비슷하죠. 1000만 원대 중반 소비자가 기준으로. 원래 사이러스가 프로악이 가장 잘 맞는 앰프 중에 하나예요. 프로악을 가장 잘 드라이브하는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풀바디로 소리를 내되 모호하거나 이렇게 음이 번지는 걸 허용하는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운 소리를 그대로 존중해주되 사이러스의 스타일, 딱 소리를 단정하게 만들어내고 정확한 소리를 내는 거, 스피커 뒤에 정확하게 무대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거, 이거를 프로악을 드라이브해서 사이러스가 구현해주는 그런 사운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돼야 사실은 이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48R을 드라이브하는 소리는 육중해요. 베이스 자체가 두터운 어떤 줄기, 그런 게 이렇게 윤곽을 쫙 보여주는 채로 꿈틀거리는, 마치 큰 우리가 아는 아나콘다 같은 뱀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역동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정말 좋아요. 이게 왜소해지거나 정확한 소리를, 정확한 베이스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왜소해져서 나는 일단 저음이 보여야 된다, 그게 좀 굵기가 실제보다 가늘어지더라도,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이러스는. 그래서 레드 칠리 페퍼스 같은 곡이 지금 이 조합을 보자마자 떠올랐어요. 아더 사이드, 이 풀리의 베이스로 시작하죠. 이 꿈틀거리는 베이스 동작하는 느낌, 이런 거 들려주기에 프로악만한 스피커가 없고, 프로악을 또 그 소리를 내게 드라이브하는 데는 사이러스 같은 앰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베이스가 동작을 천천히 하다가 촘촘하게 빠른 비트로 가게 되면 뚜렷하게 보여주면서도 이 역동감을 잃지 않는 그런 에너지와 눈앞에 펼쳐지는 베이스의 이런 움직임, 굉장히 극쾌감이 뛰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드럼과 보컬이 등장하면 이 둘은 스피커 뒤쪽으로 딱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 점이죠. 레드 칠리 페퍼스의 곡은 베이스는 육중하고 전면을 장식하되 보컬과 드럼, 심지어 드럼도 아주 단정하게 나오게 녹음을 했어요. 체드 스미스에게. 이 뒤쪽으로 그게 펼쳐지게 만든 이런 재미를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게 레드 칠리 페퍼스 음악을 듣는 그런 재미인데, 이 아더사이드 같은 곡, 뭐 캘리포니케이션이나 다른 곡들도 잠깐 들어봤는데 이 곡을 듣기에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치밀할 정도로 베이스를 잘 몰아가다가 뒤쪽에 산뜻하게 떠오르는 보컬과 무대의 모습, 아주 드라마틱하게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클래식 대편성을 들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른 속도로 몰아가다가 트랜지언트로 순간적으로 콱 끌어오르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런 거는 사이러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대표적인 곡이 쿠렌치스가 지휘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3악장, 비창 3악장을 들어보면 쿠렌치스가 또 미친 듯이 몰아가죠. 이 곡을 아주 촘촘하게, 빠른 속도기도 하고 완급 조절이 중간에 살짝 느려질 때는 한없이 잠깐 느려졌다가 또 무섭게 쾌속으로 몰아가다가 갑자기 트랜지언트로 쾅 하고 장렬을 시키잖아요. 이런 곡도 지금 이 조합에 아주 잘 맞습니다. 중간에 저음현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관악기들이 뻔뻔 빠라밤빰 할 때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펼쳐지면서 앞에 이 촘촘한 구간들은 긴밀하게 움직이는 야금 악기들과 빠른 현악기들, 목관 악기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얇고 작은 사이즈와 두텁고 큰 사이즈들이 잘 배합돼서 보여지는, 이게 사실 사이러스로 드라이브한 프로악 리스판 시리즈 플래그십을 듣는 소리입니다. 아까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음악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훨씬 많은 악기들을 등장시켜서 좀 더 드라마틱하고 더 넓은 무대를 보여줍니다. 이러다가 4악장 돼서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거대한 슬픔으로 도달하는구나. 이래야 이 3악장의 의미를 갖는데, 사이러스가 이런 음악들을 들려주는 데는 또 기가 막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역시 좀 편안한 느낌.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사이러스로서는 쉬운 곡인데, 트리엔트의 우스터하이스가 불러주는 더 룩 오브 러브 같은 곡은 역시 베이스는 풍성하게 잘 흘러줘야 되고, 보컬이 시작이 되면 또렷하게 또 실제 사이즈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곡인데, 한없이 평안합니다. 풍요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또 보컬의 사이즈가 딱 실제 사이즈만큼 떠오르는 그런 재현을 하는 룩 오브 러브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런 곡들은 그냥 편안히 오래 듣고 있어도 좋은 이 조합으로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러스 앰프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제품은 제품의 사이즈를 오히려 키워서 가격을 2배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사이즈로 보면
가격하고 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제품의 가성비는 사이즈를 좀 키워야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 사이러스의 컨셉이죠. 이 사이즈로 조그맣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여러 개를 스택을 쌓거나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배열한, 지난번에 제가 그 배열한 전용 렉 사진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게 촘촘하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촘촘하게 배열해서 듣게 만든 그런 재미조차도 제작자가 처음부터 심어놓은 사이러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한 10년 전쯤에 프로하게 이보다 훨씬 제일 큰 그 D100 같은 스피커를 사이러스의 모노블록 조합으로 아주 우렁차고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게 들려줬던, 행사에서 들어봤던 최고의 소리 중에 하나였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프로학은 아마 사이러스가 있어서 그 생명력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프로학을 예전처럼 그냥 힘 있는 출력으로 몰아붙이거나 매시브한 느낌의 스피커로만, 그런 앰프로만 짝을 지어줬다면 프로학은 지금 같은 존재감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이러스 같은 앰프가 프로학의 어떤 매력을 잘 끄집어내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까지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학 외에 사이러스와 잘 맞는 스피커들은 또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이러스의 플래그십이죠. XR 시리즈의 플래그십 프리파워를 조합으로 들어보면서 사이러스 소리를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조합으로 다른 스피커를 들을 기회도 분명히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